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판단할 때는요, 네. 아마 영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래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오늘의 주제는 부산시 7개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양빈 사업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모래가 빠져나가거나 없어졌을 때 이런 모래를 어딘가에서 다시 가져와서 그 모래를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죠. 10년간 그 모래를 바로 갖다가 다시 채워넣는 데 쓰인 예산이 무려 162억 원에 달했고요. 이 바닷가에 양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양빈 그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편성된 그 예산으로는 뿌려봐야 크게 눈에 띄는 현상은 아닌데 기초지자체는 지금 예산이 워낙 이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의 해수부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지자체 요구를 다 받아주고 싶지만 네.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예산이 나오는 건 기재부니까요. 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네. 국가가 할 사업을 별도로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 보면요, 뭐 수익자 부담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 해수욕장이 잘 되면 그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지역 돈으로 모래를 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규모의 또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네. 아마 집행률이 높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지자체 실집행률이 50%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부담을 하기가 재정 스스로 부담하기가 마련하기 힘들다는 어렵다. 거죠. 예. (2015년에) 연안관리법을 바꿔가지고 대규모 연안정비 사업 기준을 100억에서 200억 원으로 올려버리니까 200억 미만은 다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70%만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30%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데 해마다 연안 침식 벌어지는 장소는 점점 더 많아지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이 60억을 댈 수 있겠어요? 60억 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계획만 적어놨지.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듣고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보통 이제 실무자들이 가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사업이 좀 시급하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돼서 직접 해서 이제 힘을 좀 실어주고 또 더 설득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액 국비가 안 됐을 경우 약 30%, 예. 그러니까 89억 정도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수준이라면 해운대 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 7대3 비율로 하는데 그러더라도 한 90억 정도가 소요돼서 우리 재정 여건상 예산 부담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비가 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좀 설득도 하고 중앙부처에다가 더 몇 번 더 건의 더 하고 또 잘 설명을 드려서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게 부산의 일이잖아요. 어떤 특정 구만의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부산시야말로 또 두 팔 걷고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의 지금까지 어떤 그건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저 그럴 것 같은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거 보면은. 그렇죠. 이게 결국 백사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최근 1, 2년 사이에 급하게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여서요. 2013년에 부산시가 모래유실 예방과 같은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뭔가 나온 게 있겠네요. 그래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 10년이 지났으니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요. 기존 진행하는 연안 정비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말고는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업무 이관 등을 핑계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전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는데 10년 지났는데 그걸 몰라요.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해수욕장 침식과 관련해서 연안 정비 사업 계획 말고는 계획을 세우거나 직접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네. 사업은
구군에서 또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예. 하는 거니까 시는 그게 맞냐 안 맞냐의 용역 정도 그리고 예산을 부담해주고 전달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역할에 지금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좀 답답하네요. 조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모래유실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부산시에서 송정과 광안리 해수욕장에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링의 목적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결과로 대책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와 공유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냥 뭐 지켜만 보려고 뭐 예산 드리는 건 아니니까. 마스터 플랜이라는 제목이 맞지가 않지 않아요? 이렇게 모니터링 사업만 했다는 거는? 사실 2013년도에 네. 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니터링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쓴 돈이 4억 원이 넘어요. 근데 그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모니터링 그러니까 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공유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이런 모니터링을 토대로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뒤가 이제 그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산시가 이거 10억 원을 들여서 지난 10년간 했다니 모니터링이 대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이제 받아봤는데 윤 박사님도 받아보셨잖아요. 내용 아시죠? 예, 부산시 침식 모니터링 사업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방식과 조사 방식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조사하는 시기가 다르죠. 해양수산부는 이제 봄, 가을에 하는데 부산시는 여름과 겨울에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계절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걸 조사는 사계절을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지역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사계절 조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걸 부산은 했는데. 사계절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선호 의원님, 예. 좀 가셔서 부산시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반선호 의원님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숙제가 또 생기긴 했는데요. 네. 이 해수욕장 관리 자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행정 업무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바다가 없으면 사실 부산이 아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부산시 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오늘 숙제를 또 가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모래를 사서 넣든 뭐 수중 방파제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뭐 대책을 세우든 간에 결국 돈이 많이 드니까 지자체는 이제 해수부 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빅벙커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해양수산부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공사비 200억 원 미만의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현재 지원 체계 변경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현재 국가 시행 기준인 사업비 200억 원 이 기준에서 시급성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쪽으로 국가의 역할의 확대를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더디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모래는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30%를 매칭을 하는 건데 이거를 아예 보조 사업 예산이 아니라 일반 회계로 전환을 하면 안정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을 받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재부 위원도 하고 있잖아요. 기재부가 그렇게 예산 변경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승인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그냥 경험에 의하면. 고 박사님은 우기면 안 됩니까? 바락바락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이 일반 회계로 또 바뀐다 해서 또 많은 국비 지원이 보장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보조 사업으로 균특 사업으로 해서 더 보조금을 많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역균형 특별.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연안을 끼고 있는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이 이제 모임을 주재자가 돼서 이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운대 구청장이 가갖고 뭐 얘기한다고 저는 이게 뭐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의지의 뭐 표현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과거에 저희들이 2009년에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백사장 폭이 10%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관광객이 지출하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95,000원에서 74,500원으로 감소한다. 즉 22% 정도 감소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와서 소비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1,800억 원 정도가 어떤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폭을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경제적인 편익이 그만큼 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아니 이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저는 부산시가 용역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냥 모니터링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몇 년 안에 얼마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이게 우는 아이 더 준다고 사실 뭐 가만 예산이 변경되길 가만 기다리는 것보다 네, 기초자치단체나 시에다가 이제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해서 해수부 설득도 좀 시켜야 되고 네. 해수부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기재부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사실 이런 영업 전략을 잘 짜서 깊게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힘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거죠. 누가 그 해운대 모래를 걸으면서 이렇게 예산이 그렇죠. 많이 든다고 맞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저절로 지금까지도 네.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네. 그런 부분도 아시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 지금 모래 해안이 있잖아요. 네. 저 해안까지가 저희들 이 해안이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한 100m 정도가 더 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해안 초소입니다. 초소인데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군 그래서- 바다인데 저기서도 상당 부분 나가 있던 게 다 예. 근데 저게 저런 구조물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저렇게 되는구나.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생기고요.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즉시 변하는. 예, 바로 봐요. 한 10m 내에 아주 그냥 꽃밭식으로 쫙 나가는 데 있었어요. 몇 수만 주고. 그런데 그게 하나없이 다 사라졌고 옛날에 이게 이거 방풍림을 심었는데 이 심기 전에는 완전히 사막식으로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 아라비아 사막처럼 아주 그 모래 이런 언덕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사구에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여기가 굉장히 소중한 자연 자원이고 또 추억이었죠. 추억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동해 해수부에서도 아마 이 해안 침식 때문에 금년에 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참 좋은 곳인데 이렇게 망가져 있잖아요. 그럼 진짜 지역이 망가졌어. 그래서 해안가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줄어지니까 맞출 수 있는데 되지. 그래도 올해는 이 모르개가 있잖아. 작년에도 이 모르개 하나도 없었어. 우리 요 옛날에 지을 때는 저 파도치는 저마이 저기 모래사장이 뛰거든. 모래사장인데 우리 요 살고 나면 모래가 자꾸 없어져. 옛날에 배사장이 여기 앞에 요 미역도 늘고 이랬잖아. 아, 그 넓어서. 야, 넓어서 미역도 늘고 요 앞에 소나무도 쫙 중간하고 이랬잖아. 근데 그 초수가 하나 있었거든. 네. 초수도 떠내, 홀딱 떠내려. 모래사장이 옛날에 넓었어요. 우리가 그런 때문에 지은 것 때문에 짓겠어요. 예전에 그럼 저런 자갈이 거의 안 보였겠네요. 재갈이 아예 없었어. 아, 아예 재갈이 없잖아.
그래 지금은 파도가 지금 제갈이지 어디서. 그래 여름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아들이 발이 아파면 못 들어가 신안 신고. 앞이 좀 제갈이. 백사장 줄어들면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 좀 불안하시. 불안하지요. 쫓기만 치면 오늘 지금 오늘 아래 이거 지금 바람 불어갖고 몰개 지금 우리 요 주차장에 그 몰개 갖다 놔. 그 바람 불어 날라온 거라. 이게 이제 모래사장을 잡고 이거를 바람이 불게 해는 게 파도 치고 이 날라와 날라. 근데 태풍 지금 말만 하면 뭐 몇십 년 산 게 심장이 뛰. 그래 놓은 게 아들도 더 먼저 나오라고 그래서 살고 있지 내가 갈 데가 없잖아. 내 죽을 때는 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태풍 치면 또 막아가 도망가다 있다가 막 던져가면 막 그러고 살다 가지고 어쩔 수가 없잖아. 옛날에 뭐 몇십 년 되거든 그 막아준다 하는 소리가. 우리 영감 살이 때 우리 영감 간지 뭐 28년째 되는데 그때부터 해준다 하니 안 줬거든. 그때부터 뭐 말에 나왔는데. 나왔지요. 진행을 안 되는 지금도 해야 하면 또 해준다고 해서 내주고 나오면 하겠지. 처음에 이제 해수욕장 모래 없어지는 얘기를 우리가 출발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관광적인 그런 생각이죠. 관광지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부산의 아주 그 대표적인 먹거리이고 부산의 상징인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삶의 어떤 터를 위협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네요. 백사장이 태풍이나 어떤 뭐 헬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완충 공간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 거리만으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백사장 폭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파도가 쳤을 때 그 배후지에 덮치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임랑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0년 태풍이 발생했을 때 배후에 있는 주택들이 많이 파손되는 그런 피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면은 이거 하루라도 빨리 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랑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안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할 계획은 잡혀져 있고요. 곧 아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계속 있었다고 아까 얘기하신다.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억, 3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은 예산 투입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내려다 보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 예산이 통과되어도 금액이 크면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 통과되는 것 자체도 또 금액이 너무 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속초시 영랑동의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해서 무려 7년간에 걸쳐서 지금 커다란 해상 구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7년이면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근데 이제 워낙 공사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 공사가 다 완공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지금 먼저 설치된 일부 시설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침식,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침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 원래 그 설계를 할 때는 구조물이 완전히 다 만들어진 상태를 그 상태를 가정하는데 지금 설계를 했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 시설만 설치를 하고 나면 불안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자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를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이 정도로 참 빠르고 심각한 문제네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또 과정이 이렇게 느리다 보니 또 그런 부작용도 있고 모래는 결국 계속 사라지고 많이 답답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정비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호안이라든지 방파제 같은 이런 구조물 설치해서 방지하는 사업이 집중됐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영랑동 해안처럼 완전한 방법은 사실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었는데 그럼 우 박사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해안 침식 문제를 겪는 거는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한 40년 전부터 발생한 현상인데요. 프랑스는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 토지 매입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1975년부터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재해 위험 지역인 토지를
정부가 직접 사는 겁니다. 주민은 되게 막 불안에 떨고 뭐 해준다고 했는데 안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 지역을 정부가 아예 사버려서 사전에 이런 어떤 안전 사고나 개발의 어떤 다른 침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차단시키고. 그 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게 정부가 아예 땅을 사서 그걸 보존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죠. 네. 저희 뭐 정부 위주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기 해양수산부에서도 국민안심해안 사업이라고 해서 네. 토지를 매입하고 정리하고 그 완충 공간을 국민친환경공원 등 공공연안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금년도에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는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비슷한- 아직 실행 전이라는 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그게 것 약간 같습니다. 이제 함정이긴 한데. 네. 상시적으로 상당히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곳들이죠. 그런 경우에 계속 이제 버티고 살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후퇴를 하고 그 후퇴 비용을 그 앞에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막는 비용과 네. 어떻게 보면 상치되는 네, 수준이 네, 되겠죠. 네, 네. 경남 거제시 와현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과거 태풍 매미 때 해안가에 있는 주택들이 상당수가 파손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대책으로 복구를 한다라고 하면 파손된 주택들을 다시 건설을 하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것이죠.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하면 또 그렇게 피해를 될 것 발생할 같아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주를 시킨 거죠. 배후지에서 해안선에서 좀 더 먼 곳으로 주택들을 이주를 하고, 원래 있었던 주택 지역들은 공원으로, 친수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그때 완충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런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계획이 된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주로 취하고 있는 수중 방파제와 같은 구조물 설치 중심의 이런 대책, 한계점은 없는지, 우리의 해변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 빅벙커가 알아봤습니다. 보시죠.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잠재입니다. 제일 돈을 많이 썼으면 효과가 제일 좋아야 되죠.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것 가운데 효과가 제일 나쁩니다. 잠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이지 않게 하면서 침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는 것처럼 겉보기로.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잠재하고 그 해안 산 사이에 가면은 수심이 팍 깊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잠재는 수중에 있으면서 파를 감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재의 첨단폭, 마루폭이 상당히 넓어야 돼요. 한 40m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수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죠. 관리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바닷속에 설치된 수중 방파제입니다. 한눈에 봐도 듬성듬성. 수중 촬영을 해봤더니 일부 구간은 상단이 아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치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에서부터 수면까지 수심. 그게 보통 이상적인 거는 한 5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그 소파 기능이 좋아요. 쌓은 게 이제 치마가 된다 그러면은 그 후에 TTP를 다시 올리면은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치마가 심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보강 공사를 한 사례는 없어요. 아직. 치마가 심화됐다는 사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조사가 안 되는 건가요? 그 조사도 지금 충분치게 않죠. 왜냐면은 그 이제 수심이 얕은데 그게 침하된 걸 알라 그러면은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50cm가 침하돼서 1m가 됐다. 그러면은 파랑 저감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1m를 측량하기 위해서 그 위로 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천상에 이제 뭐 하려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이버가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측량을 치마 파악하기 위한 측량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은 돌재와 이안재로 뒤덮여 있다. 니가타 서항의 도류재가 길게 나오면서 하천에서 백사장으로의 모래 공급이 단절되자 1950년대에 이미 백사장이 현재 해안선까지 300m가량 침식됐다. ここに無数のこういう突堤がこうありますが、そういう形で建設された経緯があります。でもなかなか突堤が短いということと、その移動する砂が移動する範囲がもっと沖側にあるということで、最終的に波を殺す離岸堤。 침식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구조물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서 해안에 있는 모래는 또 결국 어떻게 보면 하천에서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안 침식하고 하천의 하상 관리를 갖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어항에 퇴적된 모래는 그대로 준설해서 딴 데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침식 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미 일본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방식이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한때 침식 방지를 위해서 지금 해안가에 상당히 많은 구조물을 설치를 했죠. 근데 경관이 훼손되기도 하고 그 구조물이 또 다른 침식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해안 곳곳이 구조물 범벅이 돼버리는. 전 염전인 줄 알았어요. 예. 결국 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들 해양수산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친환경적인 공법에 대한 개발하고 발굴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이제 수중 구조물을 설치했고 많은 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만나본 전문가분도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면 때문에 사후 관리도 안 되고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송도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이제 부산 서구청에도 그 앞에 또 똑같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하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요. 공식적으로 점검을 한 바는 없다 이런 답변이었었고, 뭐 앞으로 점검을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현재로도 잡힌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윤 박사님, 수중 방파제 이건 그렇게까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그럼 뭐 굳이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예민한 겁니까? 아닙니다. 연안관리법에서는 지금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가 그 시설물의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어떤 그 시설물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런 사후 관리가 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뭐 문제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결국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든 아니면 새로 바꾸든 새로 세우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게 실제로 송도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계속해서 들여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 같은데, 윤 박사님 어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모래예요. 실패를 맛본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정된 모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모래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백사장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다른 쪽에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가져와서
채워 넣거나 아니면 하천에 있는 모래들을 부족한 해안의 모래로 대체를 하는 채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박사님한테 초딩처럼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어딘가는 있을 텐데 갖고 오면 안 될까요? 이 방법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 그렇지만 일본이랑 우리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른데요. 예. 우리의 경우는 모래 자원을 어디서 관리하느냐, 즉 관리 권한이 좀 복잡합니다. 해상의 모래 채취는 해수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예. 그리고 하천의 모래의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기죠. 반면에 일본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부서를 단일화하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행정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조금 답답한 느낌 약간 오네요. 윤 박사님 말씀하신 방법이 이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 우리 기장군에서는 2020년과 21년에 임낭항 준설투를 활용해서 임낭해수욕장 모래를 다시 채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모래 구입비는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갖고 왔으니까. 모래 채우고 정비하는데 이제 필요한 비용만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이 사례가 뭐 다 이렇게 다 그렇죠.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저는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게 모든 걸 다 끌어올려서 국가적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일본은 어찌 보면 아까 사례에서도 봤지만은 굉장히 뜨악한 거잖아요. 굉장히 한번 놀랬던 그런 과정들을 거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인식에서 출발하면 좀 빠르게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다시 얘기가 돌아오면 들어오는 모래는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모래를 100%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해수욕장 이제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모래를 사서 채우고 구조물 설치 또 하고, 이거는 결국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결국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어떤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침식의 원인을 차단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바다의 회복력을 좀 활용하는 좀 장기적인 어떤 대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의지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책이니까요. 예. 그렇죠. 국가 예산을 사실 부산시가 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럴 수 있는 뭐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부산의 문제거든요.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점들을 많이 짚었지만서도 그 모니터링에 그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해수부도 설득하고 기재부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 그 침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안의 난개발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 도시 계획을 이미 사실 많이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서 개발도 좀 억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 우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삼면의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선진화되어 있어야 할 그런 파트인데 이런 부분이 그죠?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좋은 출발점이 되겠죠. 우리가 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반선생님이 가셔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3, 40년 뒤에 제가 이제 후손의 손을 잡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내가 지켰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멋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제가 그러면 안 죽고 살아있다가 같이 계속 하셔야죠. 그 얘기를 제가 반선호 씨가 했다고 제가 한 줄평, 세 분의 시원한 한 줄평을 들어볼 텐데 우선 우 박사님. 저는 부산의 상징은 바다라고 봐요. 해변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는 그런 흔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산을 위한 큰 숙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만한 한 줄평이 없죠 뭐. 사실은 가장 부산시에서 실제로 사실 가장 열심히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해수욕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도 많은 세금을 쓰고 있으며, 그러나 더욱더 체계화되고 좀 방향이 전환된 그런 방면으로 우리의 세금이 쓰여야 되고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